독일 출신 작곡가 중 전 세계인이 사랑한 작곡가가 베토벤이라면 바그너는 독일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입니다. 아마도 바그너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한 작곡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독일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바그너의 이 독일 민족주의에 심취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독일 정신을 만들어준 오페라의 황제 바그너,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손에 이끌려 안에 머물라. 사랑의 축복이 두 사람을 지켜주는 이곳에 무적의 용기, 사랑, 행복이 신뢰와 축복 속에 두 사람을 맺어주리라 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부 입장곡 홀레의 합창 렝그린이 바로 바그너의 작품입니다. 1850년에 만들어진 렝그린은 게르만 설화 백조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인데요. 고독한 영웅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렝그린을 본 히틀러는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 됩니다. 히틀러는 왜 렝그린을 좋아했을까요? 렝그린의 처음 장면에서 독일 민족이 지금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으니 단합을 하자고 호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나치는 이 부분을 프로파간다, 즉 선전용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바그너 음악은 히틀러 정권의 배경음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그너의 독일 우월주의, 민족주의를 히틀러는 나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치를 싫어하는 독일 국민은 왜 바그너를 좋아할까요? 바그너의 음악은 나치가 이용한 것일 뿐 정치와 예술을 구분해서 보는 독일인들의 시각에서 바그너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바그너의 음악이 배척을 받고 있죠. 바그너는 1813년 통일 독일이 탄생하기 전인 작센 왕국의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치히의 인구가 3만이었다고 하는데요. 20만의 나폴론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되고 이 나폴론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30만의 연합군이 몰려와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 처참한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바그너가 출생을 한 것이죠. 그 전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바그너는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죠. 평생 악몽을 꿨다고 할 정도로 쇠약하게 자란 바그너이지만 다행하게도 양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양아버지를 따라 극장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독일 오페라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작품 마탄의 사수를 관람하게 됩니다. 당시 오페라 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오페라가 대세였던 시절이었는데요. 베버가 마탄의 사수를 통하여 판타지한 요소들을 가미한 그야말로 독일스러운 서사의 특징인 오페라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죠. 이 마탄의 사수를 보고 감동한 바그너는 극작가이자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과격했던 바그너는 자신이 원하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진주의 단체인 청년 독일파에서 활동하다 1849년 드레스덴 혁명의 주모자로 수배를 당해 도망자 신세로 10년 넘게 스위스와 프랑스 등에서 힘겨운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했으니 음악의 중심지인 파리로 건너가 성공을 꿈꾸지만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마이어베어를 만나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유대인이었던 마이어베어에게 피해의식을 느끼게 된 바그너는 당시 유럽에 만연해 있던 반유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그너의 잠재력을 알아준 유대인 마이어베어의 노력으로 1842년 10월 20일에 바그너 최초의 성공작 리엔치가 상영됩니다. 바그너는 젊은 시절 배우 민나 플라너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민나는 바그너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식어갈수록 바그너의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그너가 사랑에 빠진 여인 마틸데 베젠동크. 문제는 그녀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마틸데는 바그너의 후원자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사랑을 키워갔죠. 이 열정 속에서 탄생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12세기 중엽의 전설을 소재로 엮은 중세 유럽 최대의 연애담으로 사랑과 죽음의 강렬함과 아름다움이 전 유럽에 보급되어 서구 연애문학의 전형이 되죠. 트리스탄이 어느 결투에서 남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바로 이졸데의 약혼자입니다. 이졸데를 자신의 삼촌인 왕에게 바치려는 트리스탄에게 분노한 이졸데는 자신의 한여에게 독약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여가 만든 약이 독약이 아니라 사랑의 묘약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그너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은 바로 코지마 리스트. 그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었고 한스 폰 빌로라는 지휘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그너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남편을 떠나 바그너와 함께합니다. 이제 바그너는 친구의 아내까지 빼앗은 남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운명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지마와 사랑을 키워가던 바그너는 또 다른 여인에게도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작가이자 지식인이었던 말비다 폰 메젠부르크. 그녀는 바그너를 돕고 그와 코지마를 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그녀에게도 감정을 표현했죠. 말비다는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의 사랑이 너무나도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1865년 코지마와의 사이에서 딸 이졸데를 출산하고 1866년 아내 민나가 사망하게 됩니다. 1867년 54세의 바그너는 둘째 딸 에바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런 바그너에게 아내를 빼앗긴 한스 폰 빌러는 나는 용서한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1864년 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왕인 루드비히 2세의 열렬한 후원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음악 인생이 다시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 작곡한 니벨룽의 반지가 완성됩니다. 26년에 걸쳐 작곡한 이 작품은 무려 16시간에 달하는 초대형 오페라로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으로 이루어진 4부작 오페라로 음악과 이야기가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입니다. 니벨룽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대서사시로 현대 판타지 장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혁명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음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고 절대 그 재능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바그너. 그는 신으로부터 심장 발작을 물려받았습니다. 1883년 70살의 나이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그너는 천재일까요? 아니면 논란 속의 예술가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